반갑습니다. 급식소 후드의 설계에 대한 요령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급식소 후드 풍량 설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이 완료되어서 그쪽 관련 후드 풍량 설계를 단독으로 좀 하고 있는 개구면 고정식 후드 풍량 설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고정식 후드 설계의 문제점은 너무 과다로 풍량이 설계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다 설계의 주 원인은 과다 설계를 하게 되면 내부 안에 강력한 응업으로 인해서 조리 흉이라든가 기타 유해 물질들이 강력하게 배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 즉 그 강력한 배풍력에 의해서 소음과 또는 그 소음으로 인한 기타 외부의 유입 속도, 그 다음에 내부 안에 에너지원의 낭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배출하는 기존의 배출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2차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정화장치를 집어넣어서 2차적으로 정화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구별 특성에 따라서 풍량을 조절할 수 없고 여기에 지금 조리면에서 상단면이 낮은 곳은 너무나 강력하게 배출이 되고 있고 조리면이 높은 곳에는 여전히 방해 길이에 의한 배출 물량이 야기되고 있어서 그것을 또 2중, 3중으로 또 해결하기 위한 사이드 패널과 또 기류 유도판 그리고 기타 장치 그 다음에 주방기구의 재배치를 통해서 상당량의 건축적 공법들의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후드 풍량 계산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풍량 설계는 보통 우리가 후드를 어떻게 배치하냐인데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에 의하면 밑에 주방기구 양쪽 사이드로 후드 풍량 설계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드 풍량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앞에 보이는 이 가로 면적을 A라고 하고요. 옆에 세로 면적 요거를 B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 면을 후드의 개구면이라고 지칭하고 이 후드 개구면의 면적에다가 속도가 얼마인지를 곱하는 방식으로 지금 후드 풍량을 하는 것이 코사 가이드 기준, 즉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에 의한 설계 방법입니다. 그 가로 면적 A와 B 곱하기 제어풍속. 제어풍속은 국솥, 밥솥,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0.5, 그 다음에 조리흠이 발생되는 높은 렌지, 부침기, 그 다음에 세척기 전후단 이런 데는 0.7mm, 0.7m/s 정도로 설계해서 거기에 이게 CMS 즉 메타 3승/s이기 때문에 CMS니까 거기에 아워로 바꾸는 3600을 곱해서 Q는 이코로 3600에 A 곱하기 B의 제어풍속인 0.7이나 0.5를 곱해서 풍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후드 풍량 설계 방법은 이 개구면을 픽스시키기 때문에 이 배출면이 얼마나 높냐 낮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풍량으로 이렇게 따라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면적을 픽스시켜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이를. 그래서 여기 지금 조리면에서 1.2m 이내에 후드가 포진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보다 높았을 때는 그런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후드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옆에 상향식 후드 설계 방법은 그러한 보완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높이랑 상관없이 풍량들을 제어해서 높이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 방법은 요겁니다. Q는 이코로 2분의 HD의 VX, 즉 요 H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높이, 즉 어떤 높이냐면 바로 도달거리라고 하는 이 지금 후드 배출면에서부터 개구면까지의 높이를 도달거리 H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는 뭐냐면 여기 둘레, 즉 A, B, B 요 지금 개구면의 둘레를 곱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하는, 최적을 환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H에 2A, 2B, 즉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그걸 합산하면 공통으로 A가 빠져나오면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CMS이기 때문에 CMH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3600을 곱해서 7200의 H의 2분의 A 플러스 B의 VX라고 하는 새로운 값이 도출이 됩니다. 이 값은 요겁니다. 이 VX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방해기류 값이기 때문에 방해기류는 창문을 꽉 닫았을 경우에는 0.1m/s를 고려해서 곱해주면 되고요. 창문이 개방됐을 때는 0.3, 그 다음에 완전히 문이 열렸을 때는 0.45 정도로 사방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이 배출면을 강화할 수 있게끔 방해기류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달거리를 600으로 평균 잡았지만 0.8이라든가 1.2m로 고려했었을 때 풍량이 올라갈 수 있는 계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향식 후드의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코사 가이드 방법은 개구면을 픽스시켜서 풍속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면 상향식 후드 설계 방법은 도달거리를 조정하거나 주변의 방해기류 영향에 따라서 풍량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변화되어 있는 후드 설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용노동부 가이드 설계 방법하고 상향식 적정 설계 방법하고의 서로 다른 비교가 좀 필요하겠죠. 앞서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지만 코사 가이드 기준은 고용노동 가이드 기준에 의거해서 최근에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개념적으로 단순하게 지키는 항목이 아니라 그 기술적 기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통일화되다 보니까 글로 발생되는 단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 후드 비교법 설계를 비교하는 방법을 양쪽으로 양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사 가이드 설계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후드 밑면의 개구면을 딱 고정하고 이쪽에 방해기류가 있든 없든 여기에 이 개구면의 면적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도달시 통과하는 제어 풍속을 0.5, 0.7로 설계해서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방해기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조정하거나 커버할 수 없어서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풍속을 조정해서 배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개구면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개구면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가 방해기류라든가 기타 후드 높이에 따라서 풍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식 가이드 설계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방해기류를 차단하는 영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측면을 사이드 패널을 통해서 방해기류를 차단하고 또 뒷면을 즉 기류 유도판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서 방해기류에 의한 배풍 능력을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굳이 포이식 후드 설계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부 안에 조리할 때의 어떤 조리 시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돼서 최근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조건값은 풍속이 0.5, 0.7이라는 두 가지 조건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식은 키눈니코르 3600의 A 곱하기 B의 VX에서 CMH로 설계를 하고 국솥, 밥솥, 오븐, 기타는 0.5m/s, 그 다음에 부침기, 렌지, 세척기는 0.7m/s로 설계해서 풍량을 과다로 인한 2차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에 맞는 후드, 즉 필요 약하게 설계하는 것과 세게 설계하는 것들을 나눌 수 없는 패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조리면이 높게 되면 상당량으로 빠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의 적정성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과다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인버터를 채택해서 풍량과 정압에 맞지 않게끔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방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버터를 넣었을 경우에 조절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 바깥쪽 급기가 세게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세게 데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후드 풍량의 배풍력을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리흠을 다시 마실 수가 있고 호흡기 보가 깨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과다로 설계하면서 인버터를 넣어서 오히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향식 적정 설계는 아까처럼 이 개구면을 높낮이를 조절, 즉 조달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이 개구면이 아래로 다운되거나 위로 올려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고요. 또 방해기류에 의해서 방해기류에 따라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후드 풍량, 즉 적정성을
맞추지 않고 설계자의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자의 고려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 즉 양심적 고려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적정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구면의 도달 높이의 변동을 통해서 후드 풍량을 기구별로 변동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더 세게, 기준보다 낮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방해기류 영향에 따라서 VX 값을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또는 현장에 맞는 적정하게 찾아서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값은 결국 도달 높이라고 하는 것, 즉 후드에서 얼마나 높이 있게 빼낼 거냐는 도달 높이와 주변의 방해 기류를 고려해서 풍량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이어서 고용노동부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달 높이는 개구면부터 얼마나 낮게 또는 높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가능하고요. 또 방해 기류는 0.5, 0.3, 0.45, 즉 세 단계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중간값을 또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장 높이에 따라서 풍량을 조절이 가변할 수 있다는 것과 도달 거린을 통해서 풍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이드 설계 방법은 거꾸로 악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정하게 방해 기류를 낮추고 도달 높이를 낮추면 풍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능 저하가 얘기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적정한 조달 높이와 적정한 방해 기류 값만 찾아낸다면 오히려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보다 주방 기구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고정식 풍량을 설계했기 때문에 과다 설계보다는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에너지 낭비, 그 다음에 내부 안에 강한 음압을 통해서 외부 침탈에 관한 부분도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견딜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적정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사 가이드 기준과 상향식 적정 설계 기준을 양립해서 비교함으로써 설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드의 기류가시와 표준 모델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하게 후드를 풍량 설계만 하고 어떤 모형적 부분만 설치하면 내부가 잘 빠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기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양의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방 기구와 후드 그 작은 공간 1.2m 공간 안에 기류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배출구로 신속하게 빠져나갈까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후드의 개구면과 주방 기구의 조리면 사이 그 공간, 즉 1.2m 이내 그 공간 안에 기류들이 사람 쪽으로 흐르지 않고 후드의 배출구 쪽으로 흘러나가게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들이 후드의 기류가시화 표준 모델이라고 선정하고, 바로 그 부분 안에 방해기류라든가 호흡기를 보호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호흡기로 조리흠이라든가 유해가스가 마시지 않도록 이 후드를 설계하는 방법을 후드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 후드 디자인적 개념과 기류 가시화라고 하는 모델을 결합해서 어떻게 적정한 후드를 흡입소의 안에 적절하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고민을 하는 것이 후드 디자인 설계고 후드 가시화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후드 공간 안에 집어넣고 이 안에 조리원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유해가스들이 어떻게 기류화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시화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후드 내부 안에 고민해야 될 부분, 진짜 설계를 통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배출한다음에 나가는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포집할 것이냐라고 하는 설계의 대원칙들을 좀 앞단으로 당겨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강의들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후드의 기류가시화 표준 모델입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70% 정도를 지키게끔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100%에 대한 완벽한 설계는 아닙니다. 나머지 30%는 주방 기구라든가 후드를 만드는 회사들의 각종 노하우라든가 특허 기술들이 결합된 제품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이라고 하면 우선 70% 정도의 개선 효과를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큰 기대 효과들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준은 70%다. 이렇게 70%.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후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호흡기 보호라고 하는 것은 후드 개구면 끝단으로
내부로 50cm, 바깥으로 30cm 요 정도를 우리가 호흡기 보호 영역으로 지정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앞단 20cm, 뒷단 20cm에서 여기 40cm가 실제로 호흡기 관련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영역을 후드면에서 얼마까지 잡을 것이냐, 이것이 후드 디자인적 개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드 끝선에서 조리원이 있는 이 끝선에서 안쪽으로 얼마까지를 호흡기 영역으로 지정할 것이냐가 이제 이 호흡기 디자인의 새로운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조리원이 얼마까지 유동하게 허용할 것이냐, 여기 이 공간을 요거를 실제로 호흡기의 전면이라고 하고요. 뒷면을 얼마까지 고려할 것이냐. 초창기 때는 저희가 50cm, 30cm였는데 현장에서 조사해 보니 조리원이 이 공간에서 20cm 정도까지 있어서 40cm 정도 계산 두드리면 350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앞단 350, 뒷단 200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을 호흡기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를 보호하는 기류 테스트 또는 기류 가시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고요. 연구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플하게 정리한 것이 앞단 20cm, 뒷단 20cm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호흡기 영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후드의 기류가시화 표준 모델에서 호흡기 영역을 지정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조리원들이 조리를 할 때 이 기류들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 들어가게, 이렇게 휘어 들어가게. 즉 조리 호흡기 보호를 하면서 휘어 들어가는 이 기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이거 반대 이렇게 기류가 휘어 들어가게 휘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쪽 뒤에서 나오는 방해 기류는 차단이 돼야 되겠죠. 와류가 형성이 되고 요게 들어오거나 앞단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오거나 측면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이 연기들이 일자로 되지 않고 이렇게 소용돌이가 휘어지는 와류가 일어납니다. 이 와류가 일어남으로써 호흡기를 깨지는 문제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와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해 기류, 즉 뒷면을 막아내는 기류 유도판과 측면을 막아내는 측면 사이드 패널을 이렇게 만들어냄으로써 포이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강하게 분출할 수밖에 없는 2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후드 풍량에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드의 가류화 표준 모델은 이 호흡기 보호 영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그 호흡기 보호를 하기 위한 기류, 즉 기류를 어떻게 휘게 만들어서 배출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후드 기류화 표준 모델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설계 적정성, 또 설계 기술들, 또 설계에 필요한 인자들을 축출해내서 이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후드 기류가시화 표준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방해 기류와 와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방해 기류라고 하는 것은 후드의 본체를 놓고 이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음압으로 이렇게 빼내고 있기 때문에 음압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으로부터의 급기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급기로 유입돼서 들어오고, 특히 뒷면에 유입되는 이유,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 이 안에 있는 조리 휴미나 방해 기류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방해 기류가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가 깨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사이드 패널 옆으로 측면 넣는 것과 뒷면에 기류 유도판을 넣는 방법입니다. 현장 내에서 조리종 사원과 가장 마찰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기류 유도판을 달아서 창문을 막아서 조리할 때 답답함을 유도한다는 것과 사이드 패널을 집어 넣음으로써 조리할 때 부닥치거나 청소할 때 2차 사고가 나는 이러한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해 기류가 측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 안에 올라가는 기류가 일자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와류 형태로 바뀝니다. 이 와류 형태로 바뀌게 되면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호흡기로 다 조리들이 침탈이 되기 때문에 와류를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기류와 내부 안의 와류를 잡아내는 풍량 설계법과 그 다음에 방어 기술들이 한데 결합돼서 이 방해 기류와 와류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류 가시화를 통해서는 이 사이드 패널과 그 다음에 기류 유도판을 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고 난이도의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 조리면과 개구면 사이의 그 공간, 거기를 그 안에 조리흠들이 기류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사실 기류는 기류를 움직이는 공기 흐름의 이해를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모르다 보니 지금 육안으로 우리가 가시화, 즉 이론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를 규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류와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한 꼭지를 집어넣습니다. 주로 그 조리 흉의 개구면과 그다음에 조리면 사이에 그 작은 공간 안의 기류들은 어떤 영향들을 받고 움직이는지, 즉 기류 속도에 어떤 영향으로 인자들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서 잠깐 끄고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기류 및 공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덕트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덕트가 큰 사이즈일수록 덕트 크기의 기류 속도가 제어가 되고, 면적이 작을수록 기류가 더 빨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안의 기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후두의 덕트 크기를 줄이는데요. 너무 줄이게 되면 풍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 적절하게 설계를 크기를 낮추는 것이 좋고요. 조금 설계 당시보다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한 치수 낮게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기류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정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압력에 따라서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사실 후드 안에서 기류가 빠르게 형성되는 건 즉 정압을 높인 문제 때문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압을 저희들은 지금 누창 40mm AQ로 고정 픽스에서 설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뭐 68 또는 50, 48까지 정압들이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는 형상이고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 후드 내부 안의 기류가 빠르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빠른 기류 형성 때문에 외부의 공기들이 빠르게 들어옴으로써 내부의 방해 기류가 형성돼서 그걸로 인한 후드에 기류 교란들이 일어나고 방해 기류가 깨지고 그 호흡기 보호가 안 되는 상황들이 촉발되고 있는 원인은 저희들은 과다 정압에 의한 설계 방법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영향은 기온의 영향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기류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갑게 냉방을 통해서 기류 속도를 낮아야 되는데, 이 온도를 낮추는 문제와 정압을 낮추는 문제 상에서 정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온도의 영향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냥 외부에 음압이 없었을 경우에 자연기류를 통해서는 기온의 영향을 받지만 급식소처럼 강제극기, 강제배기를 할 때는 기온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기 밀도의 차이인데요. 이것도 자연극기 상태에서의 영향이지 강제극기 상태에서는 사실 기류 덕트 크기와 정압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일부 공기 밀도에 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영향은 되지는 않습니다. 극히 대전제 원칙인 공기의 흐름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움직인다는 것과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송풍기의 배풍 능력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50으로 빨아당겨 음압을 잡을 거냐, 40으로 음압을 잡을 거냐, 이거의 차이고요. 여기서 송풍기의 정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50이라고 하는 건 음압이기 때문에 40보다는 50mm 음압이 더 커지는 겁니다. 보통 50mm AQ와 40mm AQ면 정압이 50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음압 정압이기 때문에 음압 50은 40보다는 큰 관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클수록, 음압이 클수록 더 급식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지금 방해기류의 영향, 즉 내부에 강한 방해기류가 형성되는 이유는 지금 기존 설계에서 정압을 너무나 과다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급식소에 기류가 형성된, 즉 방해기류가 강하게 생성되는 이유를 저희들은 실내 압력차라고 하고 있고요. 그 급식소 내부 안에 실내 압력차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말단에 있는 송풍기 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실내 전체에 저희들이 어떤 개념적
압력 계산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드 여기에 40mm AQ로 선정을 하게 되면 대기압은 지금 주로 10mm AQ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30mm AQ가 작동이 되면서 10mm AQ 상으로 이렇게 기류가 형성돼서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압은 저희가 급기를 88mm AQ로 쏟아냄으로써 기존에 있는 10mm AQ와 가압된 80개를 합쳐서 90mm AQ가 밖에 급기로 작동이 되면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는 이러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호흡기 보호기를 통해서 급기를 통해서 호흡기 보호가 되는 기류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에 의한 기류 이동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급기가 올라오는 것을 중간에 강제급기를 통해서 방해기를 차단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100% 급기를 넣지 않기 때문에 급기의 어떤 정도에 따라 그래서 배기음압은 좀 낮추고 급기 정압을 세게 만들어서 실내 외부로부터 방해기류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을 주게끔 하는 이 급기 방어라고 하는 급기를 이용한 조리움 방어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은 만약 강제 급기를 통해서 30mm 공급한다라고 하면 압력차에 의해서 기류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급식소의 방해기류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은 높은 정압, 그다음에 높은 풍량, 높은 정압, 외부의 바람의 세기 이렇게 세 가지로 급식소 안에 방해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문제를 높은 풍량은 적정한 풍량으로 바꾸고 높은 정압이라고 하는 지금 50 또는 60으로 설계된 것들은 40mm AQ로 픽스시켜서 이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40mm AQ를 통해서 창문을 열지 않고 급기를 외부로부터 보강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급식소가 종전의 자연급기를 이용하거나 엄청난 배풍력을 빼는 방식에서 좀 더 기류가 안정화되고 호흡기가 보호되는 설계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실내 압력 제한 기류 이동에 대한 이 한 꼭지를 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대전제 흡기 내부 호흡기 보호 영역이라는 한 꼭지를 다시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류라든가 기류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떤 후드를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내부 안에 와류라든가 방해 기류 없이 포집 능력을 향상할 건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후드 내부에서의 호흡기 보호 영역에 관한 기본 개념이고요.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통해서 여기에 맞는 적정한 후드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후드를 납품하는 방식이 조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공개하고 이 기술에 관한 주방 업체들이 선정을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드 내부의 호흡기 영역 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후드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흡기 내부 호흡기 영역 보호라고 하는 것은 후드 디자인의 핵심 기술은 후드 배출 시 실제 종사원의 작업 동선 사이에 호흡기 영역이 보호되도록 후드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후드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하고요. 이 호흡기 보호 기술, 즉 안쪽에서 40cm, 뒤쪽에서 40cm 이 공간을 저희들이 조리 흉이나 기타 유해 가스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후드를 포진시키고 배치시켜서 조리할 때 이 발생되는 조리 흉이 호흡기 영역을 피해서 들어가게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들이 호흡기 디자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뒷면에 방해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류 유도판을 포진시키고 측면에 사이드 패널을 집어넣음으로써 방해기류가 형성되지 않게끔 하는데요. 요거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왠지 단순하게 배기만을 빼는 방식으로 자연 급기를 채택하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강력한 와류와 방해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기술 중에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설계를 한다면 첫 번째, 조리유 말고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조리기구의 변화, 즉 가스식에서 전기식으로 여론을 변경시켜서 조리휴음 대신에 발생되는 기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첫 번째 기술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발생되는 기류가 측면을 통해서 밀어붙이면서 방해 기류가 들어왔었을 때 기류가 뒷면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해서 올릴 수 있는 기류 유도판을 달아냄으로써 방해 기류가 발생됐을 때 뒷면을 부닥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드 패널을 측판에 기류 유도판을 측면에 달아서
방해기류에 의해서 조리흉들이 올라가는 기술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술을 했었을 경우 사이드 패널, 즉 방해기류에 의한 교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측면을 달아 넣음으로써 호흡기 보호가 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또 경기도식 채택에서는 여기에서 60cm 띄워서 강하게 급기를 분출시켜 가지고 요 분출된 것들이 밑면에서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조리흉의 조리면에서 발생된 기류가 한쪽으로 쏠려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앞전 영상에서 저희가 극기 디퓨저로 강하게 분출했을 경우에 조리흉이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현상을 공개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연동해서 본다면 극기 조리흉 방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급식소 내부의 호흡기 영역을 보호하는 방법, 특히 이 급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영화하는 독특한 기술들을 공개해냄으로써 이거를 통해서 사이드 패널과 기류 유도판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이 기류 유도판 대신에 이 측면 후드를 집어넣음으로써 기류 유도와 측면 후드를 통해서 방해 기류의 방해 면지름을 해결했고요. 또 호흡기 영역의 쏠림 현상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이 안에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했던 영상들을 일전에 많이 공개를 했을 겁니다. 측면 후드, 급기 보호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앞전 영상을 검색하셔서 찾아보게 되고요. 저희가 밑에 여기 자세히 보기란에 관련 영상들을 같이 첨부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꼭지들을 만들어서 이제 후드 디자인에 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꼭지로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도 교재를 또 만들었고 강연도 했었지만 이제 급기를 이용한 호흡기 보호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들은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노즐 디퓨저를 이용해서 후드에서 60cm이 띄어진 부분에 후드 센터면에서 강하게 바람을 분출시켜서 조리원의 허리 높이까지 공기 풍량을 신선 공기를 이동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자연스럽게 0.25m/s 아래로 공기가 흐려졌을 경우에 이것이 후드의 흡입력에 의해서 조리원의 허리 밑으로 휘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조리원들이 호흡기가 보호되는 방해 기류가 호흡기 면을 이렇게 경계로 갈라쳐서 조리흉들이 후드로 들어오지 않고 조리 기류가 휘어지는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요 기류가 바로 이 급기를 이용한 기류 쏠림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급기를 이용한 호흡기 보호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달았고, 후드 내 호흡기류 변형을 통한 호흡기 설계 기술이라고 해서 급기 방어 기술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150mm ND 노즐 디퓨저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보통 3000cmh 정도로 3.5에서 5.5m/s로 강하게 분출을 하면 3.5m/s로 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2m까지 강하게 분출이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면서 0.25까지 다운이 되고, 이럴 때는 이것들이 이렇게 후드 말단에서 이렇게 허리춤으로 이렇게 휘어나가는 쏠림 현상들이 이어내는 기류가 형성됨으로써 이때 조리가 발생되는 조리흉이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이 급기에 의해서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급기 기술들을 채택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급기도 저희가 대륜이라든가 펜직에서 나오는 40FT 스트레이트 펜을 이용해서 강하게 분출하고 있고요. 8구짜리 분배기를 통해서 8개 이상 못 쓰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대 풍량 12000cmh, 최대 장압이 88mm AQ에 플렉시블을 10m 넘지 않고 말단 분배기를 이용해서 8개로 분배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기거나 다른 제품을 선택하면 아직 이러한 기술들을 목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특정 제품을 특화시켜서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게 설치 공간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천정 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의 문제, 진동의 문제도 저희가 다 극복을 해서 이 공개들을 다 올려놔서 스트레이트 펜, 40FT, 펜직이나 기타 이렇게 지금 기성품으로 만들어 있는 40FT 제품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제품을 채택해서 사용하면 이러한 기대 효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면에 노즐 디퓨저를 채택하고 후드 끝선에서 60cm 후드 정센터, 즉 조리원의 조리 높이에 맞춰서 센터를 해주게 되면 이때 고속으로 분출해서 1.2m까지 고속 분출이 되고 거기서부터 60cm 안에 자유 분출이 되면서 말단에서 0.25%가 돼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서 배출구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차단 방어가 되면서 호흡기가 보호되는 기류 차단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그 영상은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하나 원리는 이렇게 기류 유도판 대신에 측면 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극기를 집어 넣음으로써 이렇게 하면에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면 경사식 후드를 집어 넣음으로써 조리 흉이 이렇게 휘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솥의 절반을 놓고 앞단에 넣으면 이거는 위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기를 통해서 양쪽으로 갈르기 때문에 조리흉 바깥쪽에 있는 것은 상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면 아마 가장 강력한 신속 배출 효과를 통해서 이 호흡기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류 유도판 대신에 측면 후드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상향식 후드의 풍량보다 훨씬 더 배출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호흡기 보호되는 것도 현장 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측면 후드로 목격하는 방식을 안양학교에 설계해서 채택한 것을 영상으로 아마 일전에 공개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측면들을 이용해서 기류 유도판 대신에 측면들을 채택하면 옆에 사이드 패널 없이 충분하게 조리의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배출할 수 있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단에는 60cm, 뒷단에는 120짜리를 만들어서 극경사식 후드를 만들어냄으로써 배출 효과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드 패널을 좀 낮게 만들어냄으로써 개방감이 유지되는 후드도 개발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후드의 변형 기술들,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용 기술들을 채택해서 이제는 후드가 하나의 어떤 형식화되어 있는 후드가 아닌 이렇게 다양한 후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형태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어떤 후드이든 위에 풍속의 풍속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면에 호흡을 보호하는 후드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배포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풍속에 배출되는 기준이 맞다 하더라도 호흡기가 보호되지 않으면 이 후드는 쓸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풍속이나 풍량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호흡기 보호를 할 수 있는 후드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기류 형성들 전체로 놓게 보면 어떻게 강한 기류를 집어 넣음으로써 말단의 급기를 방어하고 조리흉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배출하는지를 전체로 급기 방어 시스템이라서 활용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은 설계 사무실이나 공개하고 있는 급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별도에 넣기 상당히 어렵지만 조리실의 어떤 공간적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반드시 한 4군데 이상 가로 1m, 세로 1m의 빈 공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후드가 설치되어 있거나 덕트의 어떤 배치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천장 내부에 충분하게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용해서 급기를 흡입해서 그 흡입한 것을 송풍기에 묶고 송풍기 말단에 8가지 분배기를 달아서 8개를 분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급식소에 이런 시스템이 3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웬만큼 배풍량에 맞는 한 65에서 80 정도 되는 급기량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급기를 활용한 호흡기 보호 시스템, 즉 급기 조리용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급기 방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창문 말단 앞부분에 빗물 카바를 설치하고 바로 그 뒷단에다가 저희들이 필터 박스를 달고요. 이렇게 L자형 흡입구, 그 다음에 T자형 흡입구를 달아서 후드 뒷면에 보면
걸레바지라든가 커튼박스가 있는 그 600에 400 공간 또는 300에 800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급기를 유인시키고 그 유인된 급기를 그대로 빨아 당겨서 이 900 공간이면 충분히 달거든요. 얘가 900에 900이기 때문에 송풍기를 방진가대를 통해서 말단에 설치하고 다시 그것을 덕트통을 만들어서 600에 500에 1m짜리 덕트통을 만들고 이 막 구찌라고 하는 소켓 150mm 8개를 따서 8구짜리 분배기를 답니다. 그리고 그 노즐 디퓨저를 1차는 급식소 그러니까 후드에서 60m에 띄우고요. 나머지는 2m 후단으로 미루어서 앞면에 강하게 분출시켜서 쏠리게 하고 2m 후단에서 다시 급기를 분출시켜서 전체로 후드 바깥에 양압을 유지시켜서 모든 기류들이 후드로 밀려가끔 하는 양압 설계를 하는 것이 이 급기 방어 시스템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후드에 각각 60cm 띄어 있는 것은 이 조리흉이 발생되는 것을 후드 내면에 쏠리게 만들어내는 기류이기도 하고 후단으로 밀려 있는 양압은 바로 이 후드 바깥을 양압으로 유지시켜서 이 후드 바깥으로 유해 물질량이 나오지 않도록 양압을 걸어주는 역할입니다. 양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유해가스가 나오더라도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면에 깔리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호흡이 보호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양압이 유지됨으로써 희석이 되어서 일부 있다 하더라도 유해가스의 농도를 낮춰냄으로써 충분하게 인간이 호흡을 함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급기 활용 호흡기 보호 급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저희가 빗물 가바 600에 400짜리를 채택했고요. 두 번째는 필터 박스를 만들어서 600에 400짜리 넣어가지고 프리필터와 메쉬 필터를 넣어서 뭐 다양하게 넣지 않습니다. 어차피 PM10이나 PM2.5 같은 경우에는 필터로 이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고 그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가압 설비들이 흡입 설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있는 조리용 정도를 밖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또는 방서, 방충, 큰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프리필터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유입하는 L자형 흡입구, 그 다음에 거기를 연결해서 위로 올라가는 I자나 또는 T자형 덕트를 제작해서 연결하고 스트레이트 팬, 최대 풍량 12000cmh, 최대 정압 88mm AQ의 5마력짜리 아마 DF40FT라고 하는 넘버를 가지고 제품마다 완성돼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50kg짜리 방진가대 4개를 설치해서 천장면에 바짝 붙여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400mm 캔버스를 연결한 다음에 분배기 덕트통을 이용한 8구짜리 분배기를 만들고 거기에 150짜리 타포린 플렉시블을 연결하고 이거는 최대 10m를 넘지 않게끔 분포 배치를 시켜고 마지막 말단에 노즐 디퓨저 150짜리를 설치하고 첫 번째는 후드 센터 중앙에 60cm를 띄워서 노즐을 그 용도에 맞게끔 분배해서 배출하고 이면은 4개, 나머지 4개는 2m 떨어뜨린 후면에다가 양압 유지를 위한 배출을 하게 되면 급기 방어 시스템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안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선택해서 채택한 이면 급경사식 후드에 대한 후드 호흡기 보살 설계 기술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나 일선 현장에 있는 설계 또는 관리자들이 학교에 가서 견학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보고 있는 일선의 현장입니다. 안산에 오래 시공했던 학교고요. 영상에도 공개해드렸습니다. 안산에 있는 모 학교의 설계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채택돼서 현재 작동 중에 있고요. 급기를 이용해서 호흡기 보호를 하고 있고 이면 급경사실을 통해서 여기까지 말단면에서 저희가 1900 높이로 1.9m 높이를 유지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면 급경식 후 설계 기술 중에 핵심 기술은 첫 번째 급기 방어 기술, 급기를 이용해서 호흡기 면에 공개하는 이렇게 쏠림이 일어나는 급기를 제공해라. 두 번째 신속 배출 기술, 안에 얼마만큼 빠르게 배출할 것이냐, 그 배출면을 요
필터면이 이 배출면과 가장 근접거리를 빨아당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면을 급경사로 만들어서 개구면 말단 밑으로 호흡기를 배출을 만들어냄으로써 빠르게 배출되게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기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 기술을 방어하는 기술, 기도 유도판을 달았고 사이드 패널을 좀 낮춰냄으로써 개방감을 유지시키되 뒷면 기도 유도판을 채택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호흡기 방어 기술, 그 다음에 적정 설계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5가지 면을 통해서 적절하고 안전한 호흡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후드 기술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술들은 아까처럼 뒷면 기류 유도판 대신에 호흡기 보슬과 극기 방어를 이용한 저희들이 지금 채택되고 있는 경기도형 솔루션은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요. 이렇게 채택한 학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 안에 풍량 설계라든가 유해가스 했었을 때 상당량의 쾌적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끝 어지러움이라는 이런 것들이 개방이 있어서 전체적인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로 가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이 모델을 통해서 경기도에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여성기업으로 채택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드 옆면에 측면 후드를 설치해서 이 면적을 바닥면에서 1.5에서 1.8에 채택시키고 있고, 위는 그냥 일반 급경사식, 이면경사식으로 해서 이 후드 경계면에서 20cm 띄워서 필터면이나 배출구가 나가게끔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급기를 통해서 호흡기가 유지되게끔 만들고 있어서 이 호흡기 영역이 보호되게끔 만들고 있고요. 국소 절반 앞쪽에서는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고, 뒷면에서는 상향으로 빠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양립해서 빼게끔 이렇게 후드 기류와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경기도 일원의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소과 튀김솥에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급식소에 상당량의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일반 계산 학교에서는 국솥, 튀김솥 이걸 중심으로 지금 이러한 방식들을 채택해서 일부라도 지금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